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1학년도 고소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주어져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다. 이때 a값 구해달라. 평면 이론의 가장 기본을 좀 물어본 거죠. x좌표 차이 4가 되니까 4제곱, y좌표 차이 a-2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해간 이 거리가 이제 a다 이런 얘기죠. 양변 점 제곱하게 되면 a-2의 제곱 더하기 16 이 부분들은 이제 a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연산할 때 뭐 a제곱 점 소거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16이 이꼴 제로 처리되겠고, 그럼 뭐 4로 약분하면서 a 값은 4, 5,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 5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는 식 정확하게만 알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점 A, B 주어져 있습니다. 2대1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역시 공식도 이해하느냐 이런 얘기인가요?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럼 뭐 2, 1 이렇게 써놓고 3분의 처리해서요. 뭐 크로스 형태가 되가는 거니까 좀 주의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4 마이너스 1 3분의 y좌표는 하고 보면 2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겁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좌표를 구해가면 3분의 3 이렇게 됐으니까 뭐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근데 이제 나중에 AB 구해서 AB를 또 더하게 하는 거죠. 통분 안 하게 좋겠습니다. 역시 그럼 이제 3분의 3에다가 3분의 5를 이렇게 더하게 해서 그냥 곧바로 3분의 8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3분의 8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내분점 공식 x좌표만 좀 써있는데요. y좌표도 좀 똑같은 패턴이니까 공식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분점, 외분점, 중점, 뭐 무게중심 이런 부분들은 뭐 가장 기본이 돼가는 역시 공식들 중에 하나니까 절대 있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해달라. 뭐 크다 돼 있으니까요. 2차 부등식 이런 부분 함수 모양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x축에서 이제 위쪽에 있는 부분들 이렇게 되는 범위. 근데 이것이 이제 알파고 베타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달리 생각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방정식의 그림은 알파 베타다 이렇게 또 접목시켜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근의 합, 뭐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해서 그냥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이렇게 범위 표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진식이 1차 부분들이니까 자신감 있게 쭉쭉 진행해 가면 되겠죠. 이항시켜서 2x,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7 해서 이항시켜서 2x, 이항시켜서 6 처리해주는 거니까 x값은 또 3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해서 수직선에다가 이제 표시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2 크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공통인 부분들은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전체적으로 3까지 당연히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해서 개수 5개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1차로 구성되어 있으니 보니까 우리가 연립부등식 이렇게 되게 되면 수직선 표시해서 공통적인 부분들만 구해갑니다. 요것만 좀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실근의 합, 허근의 곱,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대신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이 부분들이 이제 공통으로 좀 딱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 3하고 2인데 3의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는 거니까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식 부분들이 이제 허근 갖는 식이 되겠고, 아래쪽식 부분들이 이제 실근 갖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실근의 합, 이곳에서 두근의 합 이렇게 처리했을 때 그럼 마이너스 처리되면 되겠고, 허근의 곱 감마 델타 이제 곱하기 하라 이렇게 처리되면 돼. a분의 c 이런 모양이니까 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이 나온 두 개의 값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곱하기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4에서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4차식 아이쿠 이게 다행히 이렇게 좀 가로로 이렇게 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좀 이 부분이 헷갈린다면 이런 부분 좀 치환해서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렇게 이 과정을 좀 살짝 좀 거쳐도 되겠죠. 근데 굳이 거치지 않아도 이제 괄호 형태로 처리해주면 이제 곧바로 좀 답을 쓸 수 있어서 풀이는 좀 곧바로 좀 진행시켰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5번 마무리합니다. 두 직선 주어져 있습니다. 평행이다. 평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좀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2분의 A 뒤에 거 기준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분의 B 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1분의 마이너스 1은 아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좀 가볍게 좀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은 뭐 같아야 된다니까 2분의 A하고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이제 B분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분의 A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2 이쪽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그냥 대단한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이다라고 됐으니까 뭐 기울기 같습니다라는 그런 개념 가장 기본적인 이 항목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무난히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점 2,4를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식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기울기가 2인데 이걸 뭐 수직 기울기 형태를 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고 좌표는 2,4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직선의 방식에 필요한 요소가 다 얻어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처리해주면 직선의 방식 만들 수 있는 거죠. 전개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5 처리해주면 직선의 방식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평행이다. 그럼 뭐 그냥 곧바로 기울기 1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좌표는 1,3이다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뭐 요거 가지고 그냥 구해가면 되겠죠. 자, y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이니까 뭐 안 써도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y는 x 플러스 2 해서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직선식 구했을 때요. a, b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고 a 프라임, b 프라임 곱하기 해주면 2가 되겠죠. 이 부분들을 계산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해달라 이렇게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죠.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직선 방식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기울기, 좌표 이걸 가지고 뭐 직선 방식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기울기, 좌표 조사해서 직선 방식 만들어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니까 우리가 이제 평면 이론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직선 방식에서 학습해야 될 뭐 가장 기본적인 요소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고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둘이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문제가 나온 거죠. 가장 효율적인 풀이는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내용들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점이라는 것은 중심이 되겠고요. 여기서 뭐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간 것이 이제 반지름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걸 통해서 뭐 두 점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한 점 만난다 이런 걸 좀 밝혀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보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 5x-12y 플러스 a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중심 좌표는 a, 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거리를 구하게 되면 5제곱 더하기 12제곱에 대입하고 대입하게 되면 5a에 6a 절대값 되는데 이게 이제 반지름이 6인데요. 6보다 이제 작거나 같아야 돼야만 만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a 절대값이 이제 13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된 거니까 뭐 a 값 범위는 마이너스 13 플러스 13 처리해서 1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와, 이게 좀 만나는 거니까 이제 같아도 되는 거니까 어이구 2번 여러분들 답하지 않도록 주의 기울여야 되겠죠. a 값 정확하게 마이너스 13 커나 같고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다. 거듭 강조해가면서 8번 마무리합니다.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x제곱 2kx 그러면 x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정리가 되죠. y 마이너스 2k의 제곱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완전제곱할 때 k제곱 2k제곱 양변에 좀 더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5k 제곱을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0 이거 좀 부호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k 이런 부분들 이항시켜서 플러스 10k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원 방정식일 때 뒤쪽 부분들이 이제 이게 R 제곱에 해당하기 때문에 5k 공통에 이제 k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양수가 돼야 되는 이런 이제 이론 베이스가 나는 거죠. 요걸 이제 충족시켜줘야 이제 원이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뭐 k 값의 범위를 구하면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k 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해주는 뭐 최소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k. 아이 근데 자연수라고 하는데 이런 보기는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건 좀 보기를 좀 더 정성을 좀 들이시지.
자, 자연수 K의 최소값 돼 있으니까 뭐 0보다 크다 부분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1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그냥 1, 2, 3, 4, 5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뒤에 거는 농담 삼아 좀 얘기한 거고요. 뭐 큰 흐름틀에서 좀 살펴봤을 때 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정리했을 때 뒤에 부분들이 이제 R 제곱 형태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이 항상 0보다 커야만 됩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 확인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호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이꼴 0 이렇게 이항시켜서 놓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x 마이너스 2에 곱셈 59이니까 뭐 아이골래 2x인데 이건 좀 4x 뻔했습니다. 2x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좀 인수분해가 되겠고 뒤쪽에 이제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오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2 오메가 플러스 4는 이꼴 0 뭐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되는 거죠. 그럼 그리고 나서 뭐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은 당연히 8점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억 부분들은 여기 부호가 좀 잘못됐으니까 좀 잘못된 내용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니은 부분들은요 일단 세제곱이 8 이렇게 되니까 8을 좀 세제곱에다가 8을 좀 하면 되는 거니까 오메가 4제곱 부분은 8 오메가 이렇게 고쳐서 오메가 분의 4는 이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좀 식을 봐야 되겠고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4는 마이너스 2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뭐 주어진 식이 나오게 되면 뭐 유리식하고 2차 부분들은 항상 이제 가운데 차수 부분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오메가가 되고 여기는 2 되겠고 여기는 오메가 분의 4 이런 형태의 이제 관계식을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뭐 여기 2를 부분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좀 만들어지는 식이니까 얘는 좀 맞습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은 오메가의 72제곱 물어봤는데 세제곱이 8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거 오메가 세제곱에 가서 보자. 70이면은 3에다가 3, 2, 6, 3, 4, 12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뭐 2의 세제곱에다가 24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지금 문제에서 뭐 72제곱 물어봤는데 이 부분들은 그러면 또 2에 곱하기 되니까 72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니은 디귿 처리되겠죠? 뭐 일반적으로는 뭐 x 세제곱은 1이다 이런 계통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세제곱은 8이다라고 돼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려지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항목들 호근 갖는 식 좀 만들어야 되겠고 사실은 오메가 그리면 오메가 또 바도 그림이다라고 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이꼴 마이너스 2. 뭐 곱하기 하게 되게 되면 뭐 4. 뭐 이런 부분들로 또 변형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만들어서 푼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항상 얼마예요? 항상이라고 좀 고정된 건 없습니다. 식에 따라서 좀 바뀌어가는 거니까 그때그때 좀 대처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어떤 항목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지금 식을 변형해 갈까 이런 관점에서 문제 접근을 해가면서 공부를 좀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가능한 정수의 값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2차 부등식인 것 같은 느낌이죠. 이항시켜서 4 공통에 a 4, 3, 12 x제곱 처리가 되면 되겠고 공통은 2ax가 되겠고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 되겠죠. 됐습니까? 뭐 최고차가 0인 걸 고려하게 되면 뭐 1차식이 되는 거니까 이걸 좀 안 되겠고 그렇다면 뭐 2차 부등식해서 0보다 커야 되겠고 뭐 2차 함수를 모양을 때우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판별식을 좀 조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제곱 빼기 4배의 a 플러스 3 처리해준 부분들이 뭐 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0보다 작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 이런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2, 6, 12 플러스 2 a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서 하는 거니까 a값 범위는 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범위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 범위에 다 들어가니까 그냥 요 나온 결과들이 그냥 정답이 되면 되겠죠. 이때 이제 가능한 정수들의 합을 또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마이너스 1, 0, 1, 2, 3, 4, 5 처리되는데 이 앞에 부분 좀 더하게 해주면 0이 되는 거니까요. 뒤에 있는 2, 3, 4, 5 더하게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됐습니까? 2, 3 이렇게 하면 10에다가 14가 되는 건가요? 14 2번이 좀 답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뭐 해석 앞쪽에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항상 이렇게 이제 0보다 크려면 그래프 모양 이 참수 이 부분들이 항상 이제 이렇게 양념처럼 싹 관여돼서 이런 뜻입니다. 해석하는데 아주 유용하죠. 해석을 딱 통해서 그다음 이제 풀이법 판별식 D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이가 좀 결정되는 거니까 뭐 2차 식과 관련된 부분들 해석이 필요하다면 항상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최종 바른 풀이 갈 수 있도록
평상시 학습을 이론에 근거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하는 두 변 길이가 주어져 있는 평행사변형 한 대각선 길이도 가르쳐줬습니다. 대각선 길이가 8인데 한 변 길이가 8 이렇게 되는 건가요? 모양을 좀 그럴싸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8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쭉쭉쭉쭉 한 4, 8 이렇게 됐을 때 이쪽 길이가 8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뭐 4, 4 이렇게 좀 표시해 가는 것이 뭐 풀이에 좀 힌트가 되겠죠. 나머지 대각선 뭐 긴 것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요 부분들을 조금 잘 살펴보면요, 이게 좀 이렇게 길이가 같아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이 선이 중선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이 사실은 이게 중선 정리 학습했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삼각형 A, B, C 중점을 점 M 이렇게 처리됐을 때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이 부분들이 뭐 2배의 뭐 BM 제곱 더하기 AM 제곱 이런 형태의 중선 정리 혹은 뭐 파프스 정리 학습했냐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4제곱 더하기 8제곱은 2배의 4제곱 더하기 뭐 x제곱 해서 이제 이 부분 x라고 해서 이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뭐 그럼 나중에 이제 대각선 길이는 이제 2x입니다. 이제 답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x제곱은 전개할 때 뭐 8제곱에다 4제곱 하나씩 주어져서 이렇게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64에서 16을 빼는데 2x제곱이니까 x제곱은 뭐 미리 약분해서 32, 8 이렇게 좀 계산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24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x값은 4, 6, 24, 2 루트 6 해서 이제 나오면 되겠고 문제의 정답은 뭐 2배 해야 되는 거니까 4 루트 6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모양 주어진 상황에 대한 모양들을 제가 조금 해서 이제 메모해주면 되겠고요. 평행사변형 잊으면 안 되는 성질, 대각선 서로 이등분한다. 됐습니까? 이런 성질들. 그래서 됐을 때 이제 나오는 이 부분들이 이제 중선 정리하고 딱 연결된다는 거는 이제 평상시에 좀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갑자기 시험 정도에서 떠올리기 힘든 거니까, 지금 이 풀이를 좀 해가면서 이렇게 좀 실력을 좀 쌓아야 되겠죠. 도형에 대한 이론들 하나 또 정리해가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호소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직선 주어져 있습니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의 방식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교점을 좀 구해야 되겠죠. y에다가 그냥 곧바로 대입할까요?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1, -7 이렇게 대입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x-8은 이걸 제로 처리되는 거니까 교점 좌표가 x값이 2 되겠고, 그 다음에 뭐 2를 좀 대입해주면 y값은 1 이렇게 좀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제 교점 2,1이라는 점을 이렇게 딱 구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2,1을 좀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최대가 되는 그런 직선인데, 실은 2,1을 또 연결하고 이렇게 좀 수직이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거리가 최대가 되겠죠. 다른 부분들을 지나는 걸 만약에 이렇게 만든다면 더 가까운 형태의 길이가 되가는 거니까 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2,1을 연결하는 길이보다는 더 되게 짧아질 수는 없는 거죠. 더 커지는 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2,1 이 직선 기울기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기울기는요, 이거 이제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2에 좌표 2,1 당연히 지나야 되겠죠. x-2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5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a 더하기 b 해서 이제 6배를 해달라 이런 얘기는 6배는 또 왜 해죠? 마이너스 2, 5 더하게지면은 3이 되겠고 3, 6, 18에서 정답은 18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 거리가 좀 최대가 되는 이 상황, 거리가 최대가 되는 직선이다 라고 되는데, 뭐 이렇게 좀 교점을 좀 구해야 됐을 때 원점하고 연결한 거에 이제 수직이 됩니다라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있어야 그 다음 과정을 좀 처리해 가는 거니까 이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들 거리가 언제가 최대가 되는지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직선을 x축 방향으로 선만큼 평행이동한 직선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a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k 플러스 2 되어 있는데 x축으로 2만큼 3만큼 평이동하면 x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가는 거죠. 마이너스 y 플러스 k 플러스 7을 이꼴 채로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식을 좀 평이동한 식을 썼는데요.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전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하하. 어떻게 좀 이쁘게 좀 전개가 좀 잘 될까요? k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k에 x 마이너스 3 뒤에 또 k 이렇게 되어 있겠고요. 없는 부분들은 2배의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 플러스 7 해서 뭐 정리해주면 되겠죠. 뭐 k 다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정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 해서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요. 눈 0, 0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x 값은 2입니다 되겠고, x에 2를 대입해주면 y 값은 그러면 5 해서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점 A를 y는 equal x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y는 equal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좌표, y좌표가 바뀌는 거죠. 이제 2,5가 바뀌어서 정답 5,2 해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 뭐 이렇게 평행 이동은 뭐 해주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정리 부분들만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문장에서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뜻이 k의 항등식, k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요 뜻 파악해가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y는 equal x 대칭, 물론 이제 대칭 변환에 이런 거 조금은 좀 학습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잘 하리라고 믿으면서 14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풀문항은 단답형입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P점의 좌표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직선 위에 잡으니까 직선 위에 좌표를 아예 놓는 게 좋겠죠. X좌표를 A라고 놓게 되면 Y는 2A 마이너스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요. 그럼 3, 마이너스 3하고 4,2 되어 있는데 거리가 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거리가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A-3의 제곱에다가 그러면 2A 빼니까 플러스 1 되겠죠. 제곱해서 이제 거리를 꺼면 되겠고, 이쪽은 이제 A-4의 제곱이 되겠고, 빼니까 2A-4의 제곱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했을 때 뭐 일단은 뭐 결과가 좀 같습니다 라고 처리를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A제곱, 2A제곱, A제곱, 2A제곱은 소거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과정 마이너스 6A 플러스 9, 그 다음에 4A 플러스 1 이런 부분들 하고요.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숫자 커지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6A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결과들이 좀 같습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천천히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A, 여기가 뭐 좀 계산 좀 잘 되는 거 없나요? 잘 안 됩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24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되니까 22A 해서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32에다가 10을 빼니까 22 이렇게 처리, 어이구, 생각보다 깔끔하군요. A 값은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됐을 때 그래프 위에 점을 구하라. A 값이 1이 얻어졌으니까요. 여기다 좀 1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1 대입하면 1이 되겠고 1 대입하면 0인가요? 그래서 뭐 좌표는 1,0입니다. 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프 위에 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황하지 말고요. 그래프에 이렇게 문자를 좀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거리에서 나온 결과가 같습니다. 처리해주면 되니까, 그게 좀 자연스럽게 식이 나올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연습 조금은 해둬야 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10인 마름모 ABCD, 마름모 A 프라임 BC 프라임, 저기 조그만 거군요. 요거와는 좀 닮은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합동인 8개를 거쳐 배열을 했을 때 색칠한 넓이가 4분의 1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 부분들은 이제 평행선들을 이렇게 쭉 긋고 또 평행선들을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쭉 긋게 되면 이제 계속 이렇게 긋게 되면 이제 마름모들을 쭉쭉 만들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64개의 마름모가 얻어져 가는 건데, 그것에다가 또 다시 8개 이렇게 됐으니까 전체 뭐 8분의 1이 되겠군요. 색칠한 넓이가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4분의 1에다가 8을 곱하기 주니까 2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들이 이제 전체 이제 마름모, 여기 부분들이 마름모 넓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마름모 대각선 길이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좀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좀 뭡니까? 뭐 마름모 넓이를 이렇게 구해 가려면 뭐 마름모 넓이가 수직 2등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간에 이렇게 뚝 잘라진다고 보면 되겠고, 뭐 알파 베타 되는데 그럼 2분의 알파 뭐 2분의 베타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하나 이렇게 넓이 구해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알파 베타 뭐 4분의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뭐 여기다가 뭐 이거 같이 곱하기 4배를 해줘야 전체 넓이가 되겠고, 그러니까 뭐 2분의 알파 베타 나온 결과가 2입니다라고 처리해서 대각선 길이 이렇게 좀 고분점이 4입니다라는 관계식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좀 만들어 놨냐면요. 문제에서 좀 이렇게 변 길이가 이제 2분의 루트 10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피타고라스를 적용해 가게 되면 4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 부분들이 이제 4분의 10입니다라고 처리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0입니다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10입니다라고 처리되는 거니까, 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8에다가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변길이니까 루트 298 3루트 2에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합과 곱을 얻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3루트 2t 두근 곱 4는 0.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하하, 요게 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일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루트 2하고 2루트 2가 좀 답이 되가는 건데, 문제를 보게 되면 긴 부분들이 알파다라고 되어 있고 2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거죠. 2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는데 긴 부분들이 2루트 이렇게 처리됩니까? 4루트 2에서 루트 2를 좀 빼내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답 3루트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하하, 살짝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부분들 좀 정확하게 좀 잘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도형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닮은 관계다 되겠고, 합동인 8개 부분들이 이제 쭉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연장해서 그거 갔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8 곱하기 8 이러니까 64개를 그거 가는 거니까 그 중에 8개. 이제 8배를 하게 되면 이제 전체 넓이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름모 넓이 부분들을 좀 구해놓은 부분들을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어진 부분들하고도 매첩시켜서 풀어가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름모 넓이 구해갈 때는 이렇게 중간에 뚝 자르면 이제 서로 수직이 등분해 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이에 또 연결돼가는 연결고리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7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과 x축 위의 점, 직선 위의 점, 4개의 점이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좀 최소가 되느냐 물어봤네요. 좌표를 좀 대략 좀 표시해야 되겠죠. y는 equal x도 있는 것 같고, 일단은 4,1, 1, 2, 3, 4, 1 대략적으로 저 A점 좌표 4,1 표시해 가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3,2라는 점도 있고 B라는 점 3,2 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점, 근데 0부터 5 사이면은 이렇게 선근 여기까지 못 가는 거니까 대략 있는데 넣으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A,0 좌표 넣으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B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y equal x에 해당하는데 2분의 5면은 3보다 작은 건 이 안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데 이제 좌표에서 놓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뭐 Q점 좌표 있으면 되겠죠. y equal x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뭐 x 좌표, y 좌표 같아질 거니까 Q점 좌표 이렇게 놓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둘레의 길이를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좀 최소가 되느냐 물어봤는데, 일단 뭐 AB 길이 자체는 이미 고정돼 있으니까요. 요 AB 길이는 그냥 AB 길이는 루트 2 처리해서 없애버리면 되겠고, 그렇다면 나머지 이 세 변 길이 요 합이 이제 최소가 되는 이런 내용인데, 직선에 대해서 이제 대칭 이론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대칭해 가지고요. B 프라임 좌표 이제 2,3 놓고 A 프라임 좌표 해서 4, 마이너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좌표. 됐습니까? y는 equal x 대칭, 그 다음에 이제 x축 대칭해서 2점 넣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점 직선 사이 거리를 곧바로 이렇게 구해가면 되죠. 이렇게 이제 곧바로 구해가게 되게 되면, 그게 이제 뭐 대칭했으니까 요 길이하고 이제 이게 좀 똑같은 길이 돼서 이 길이를 이렇게 좀 펴놓은 거고 이렇게 펴놓은 거니까, 이 직선 길이 자체가 뭐 결국 이제 둘레의 길이가 돼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A'하고 B'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요, X 좌표 차이가 4하고 2 됐으니까 2제곱 되겠고, Y 좌표는 3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됐으니까 차이지면 4제곱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2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사각형 둘레 길이도 나온 것 같습니다. 사각형 둘레 길이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는 2 루트 5에다가 아까 미리 구해놓은 루트 2가 있었죠. 루트 이렇게 좀 더합해서 써놓으면 이게 이제 문제의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대칭 이론이 좀 그럴싸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때 이제 AB 길이는 이제 좀 따로 구해놔야 되는 거니까 AB 길이 자체가 대칭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뭐 문제에서
뭐 이렇게 좀 대칭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위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대칭해서 최단 거리를 구해가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 그 다음에 0,2분의 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x-2y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x 플러스 2y 이꼴 제로. 뭐 연립 방식 풀이를 해야 되겠죠? 2x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 되는 건가요?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 1,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좀 2x 플러스 2 맞죠? x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 구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y 값은 마이너스 이항시키니까 2분의 1이군요. 2분의 1에서 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0,2분의 3하고 뭐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면 되겠죠. 일단은 x가 0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1분의 그 다음 y도 빼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기울기가 1이군요. 그럼 y는 기울기 1에다가 x 아이고 뒤에 또 이제 0,2분의 3이 있군요. 아하, 그러면 x 플러스 이제 2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곧바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y 절편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 거니까 효율적인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직선 L 구했는데요. 원점하고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주어진 직선의 2배에서 2x-2y 더하기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놓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루트 2제곱 더하기 2제곱 처리해 주겠고 00에 3 이렇게 해서 절대값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2루트 2분의 3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유리화를 해주면 되죠. 4분의 3 루트 2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특별하게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아니고 시키는 과정들을 실수 없이만 처리해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교점 구해가는데 지장이 없고 두 점 지나는 직선을 방식 만들고 그 다음에 직선을 좀 효율적으로 좀 모양을 이렇게 좀 분수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2를 곱하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우리가 반드시 이론을 학습해야 될 그런 부분들 점검해가는 차원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문제들을 좀 풀이하는데 좀 주저함이 없도록 열심히 공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열심히 구해서 더하기 한 거의 절대값을 구해달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2차 연립방정식이 되어 있는데 2차 연립방정식 풀이할 때는 문제 형태가 좀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2y제곱은 0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곳에서 이제 이게 반드시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1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역시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y 해서 이제 인수분해해서 이제 근을 구해가면 되는데요. 뭐 x 값을 한 번은 마이너스 2y 이런 걸 풀어야 되겠고 한 번은 y는 이꼴 x x는 이꼴 y 뭐 y는 이꼴 x 뭐 아무거나 해도 뭐 되겠죠. 뭐 이런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는데 문제를 좀 중간에 보니까 알파 베타가 좀 부호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뭐 같은 값이니까 부호가 같겠죠. 이런 풀이는 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부호가 다른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이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 그럼 이런 관계식을 밑에 식에다가 이제 열심히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2y를 대입하니까 제곱하니까 4y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 3, 6y 제곱 그 다음에 3y 제곱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이 계산 결과가 5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7y제곱에 y제곱은 5가 처리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뭐 y값이 루트 5 이렇게 처리되거나 y값이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x값은 뭐 마이너스 2y니까요. 마이너스 2 루트 5 이때 x값은 플러스 2 루트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을 하게 되면 앞쪽 부분 할 때는 마이너스 루트 5의 절대값, 뒤쪽 부분들은 플러스 루트 5의 절대값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 루트 5입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차 연립 부등 방정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가 이제 0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인수분해에 대해서 그 결과들을 이제 대입해서 풀어간다. 풀이법 자체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답형 6번째 문제가 되겠고 호소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두 점과 원 위에 있는 점 원이 있습니다.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BP의 무게중심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뭐 원 위에 있는 점은 모르면 이제 A, B 이렇게 좀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A제곱 B-4의 제곱은 뭐 4입니다 이런 관계식이 있는 거고요.
그럼 뭐 A점, B점 뭐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무게중심 G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3분의 X좌표 두 개에다가 더하기 해주면 이제 A 처리되면 되겠고 3분의 Y좌표는 B 플러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 좌표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무게중심 G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걸 뭐 우리는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다라고 하는데 자취의 방정식이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X좌표, Y좌표 됐을 때 X, Y 사이의 뭐 관계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3분의 x, 3분의 a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이제 x 좌표고요. 3분의 b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이게 y 좌표니까 이런 게 이 x 좌표하고 y 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는 3x가 되겠고 b는 3y 마이너스 1 이렇게 이항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 부분들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x 전체 제곱에다가 3y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3y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4에 5가 되겠죠? 제곱은 이퀄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4 이렇게 처리되는 건 이런 내용이죠. 뭐 제곱할 때 이제 뭐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나누기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x 제곱 여기는 3 공통 끄집어낸다고 생각하니까 3분의 5 제곱 그럼 여기 이제 9분의 4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문제의 좀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뭐 이런 그냥 간단하게 나온 결과를 이제 x, y입니다라고 놓게 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지간에는 도형의 길을 구해야 달라. 이게 지금 원방정식이 돼 있으니까요. 원방정식이니까 뭐 2파이 r 그러니까 이제 둘레의 길이 구해가는 거죠. 뭐 반지름 자체가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3분의 4파이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취 방정식 거듭 좀 강조 드린다면 이게 뭐 좌표 놓고 관계식 있고 문제에서 이게 좀 구하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자연스러운 풀인데 그 다음 요거 좌표는 이제 x 좌표, y 좌표 놓고 관계식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에서 정리해서 주어진 원래 방정식에다 대입하면 되는 이런 절차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x, y 관계식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뭐다? 자취 방정식이다. 뭐 이런 관점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20번 호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자취 방정식 조금 까탈스러운 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조금 우리가 공부한 이론들 점검하는데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풀이했느냐 또 학습을 제대로 했느냐 점검하는 그런 좋은 문제들 많이 있었으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해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면서 호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후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